안녕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을 떼어내고 온 여자입니다. 저는 항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아무리 요행이 판치는 시대라고 해도 성실하게 정도를 지키며 노력하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날도 오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미꾸라지가 나타나서 제 인생의 분탕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듣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사연,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택시 운전사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늘 한밤중이 되면 집에 오셨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늦게야 잠에 드셨죠. 어릴 땐 엄마랑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거실에 있는 엄마 곁으로 가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아빠 기다릴래. 현주야, 너 아직도 안 잤어? 일찍 자야 키가 크지. 왜?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나도 엄마랑 아빠 기다렸다가 같이 잘래. 아이고, 우리 딸은 아직도 엄마밖에 모르네. 유치원생 됐는데 언제까지 엄마만 졸졸 쫓아다닐 거야. 난 평생 엄마 옆에 있을 거야. 그래, 엄마도 현주랑 오래 붙어 있어야지.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나눴던 대화가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제가 엄마와 장난을 치면서 있으니까 잠을 자던 남동생이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앉아? 왜 앉아? 난 엄마랑 잘 거야. 그럼 나도 엄마랑 잘래. 왜? 넌 원래 자던 자리에서 자. 내가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싫어. 나도 엄마 옆에서 잘 거야. 나와. 누나 비켜. 그때만 해도 어릴 때라서 남동생과 저는 눈만 마주치면 싸울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를 다급하게 말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한밤중에 왜들 싸워? 자, 현주가 엄마 오른쪽에 앉고 명훈이가 왼쪽으로 앉으면 되잖아. 그만들 좀 싸워. 엄마는 저와 남동생의 싸움을 말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아버진 저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아빠 기다렸어? 아빠도 하루 종일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남동생이 산통을 떼며 말했어요. 엄마 옆에서 자려고 일어났어요. 아빠 기다린 거 아니었어? 여기 있다 보니까 아빠가 오셨어요. 그래, 뭔들 어때?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키가 아주 더 큰 것 같네. 아버지가 오면 집안은 금세 떠들썩했어요. 네 식구가 같이 있으면 웃음소리가 현관까지 들릴 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선 항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면 반찬 투정하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원래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야. 어쩌려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이 아빠 봐.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도 끄떡없잖아. 이게 다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해서 이만큼 사는 거야. 현주야, 너 지금 피망을 골라내는 거야? 저는 중학생 때 아버지 몰래 피망을 골라내다가 딱 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중학생인데 뭐 벌써부터 건강이에요. 습관이 중요한 거야, 습관. 어릴 때부터 잘 먹어야지. 괜히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줄 알아? 난 3살도 훨씬 지나서 벌써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 듣고 밥상에 있는 건 다 먹어. 어서.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때는 중학생이라 아버지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에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고향 친구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진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한동안 택시 영업도 쉬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자기 하늘로 먼저 떠나신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잠시 상상했는데도
저는 깊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그저 가족들 건강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사는 일상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란 저는 사회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같이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떨리는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죠. 영식 씨, 혹시 수전증 있으세요? 물컵을 잡으시는데 손을 엄청 떠시네요. 아, 수전증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신 거예요? 전 수전증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소개팅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이렇게 여성분이랑 마주 앉아서 대화할 일도 별로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이 저는 순박하고 귀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화가 거창할 게 있나요?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게 대화죠. 버스 운전은 힘들지 않으세요? 손님들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네. 앞만 보고 달리니까 오히려 일은 적성에 맞아요. 현주 씨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거 잘 맞으세요? 일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요. 그래서 평생 다니고 싶어요. 일 힘든 건 참아도 사람 힘든 건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마음 맞는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요. 영식 씨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처음엔 일머리 없어서 많이 혼났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던 남편한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니까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러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남편이 참 순박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인연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제가 바라던 정말 아버지와 비슷한 결의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끼리 우애도 좋아서 따로 만나서 밥을 먹었던 적도 있었죠. 그때 남편이 동생들을 소개해주면서 말했어요. 현주야, 여긴 내 동생 미선이, 이쪽은 셋째 남동생 영호, 그리고 저쪽이 막내 영진이야. 안녕하세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끼리 정말 친해 보이네요. 저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하면서 말하자 막내 시동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이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는 건 처음이에요. 나중에 정식으로 집에도 한번 오세요.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갈게요. 다들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신우와 시동생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신우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는 우리 오빠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요. 전 영식 씨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었어요. 다정하고 가정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이요. 뭐야, 벌써 둘이 부부 같아요. 너무 부럽다. 난 이상형을 못 만나서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요. 에이, 눈이 높아서 그렇지 어디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아직 남자들이 보석을 못 알아본 거예요. 언니는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세요? 정말 우리 빨리 가족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동생과 신우와 먼저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가던 날, 시모가 저한테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사남매가 입을 모아서 칭찬하길래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서 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유, 싹싹하기도 해라.
우리 식구들이랑 벌써부터 잘 지내니까 너무 좋네. 요즘 젊은 사람들 형제 많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괜히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니까 내가 아주 안심이 되네. 식구들 많아서 화목하고 오히려 더 좋은걸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인연이었나 봐. 벌써 한 가족 같고 너무 좋다. 집안 분위기부터 달라지잖아. 시모는 절 보자마자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게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부도 그런 시모를 보면서 거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예비 며느리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난 우리 장남이 워낙 숫기가 없어서 장갈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싹싹한 며느리 데려올 줄 누가 알았어. 이 기세로 우리 아들들 다 현명한 여자 만났으면 좋겠네. 우리 애들은 선관이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예비 며느리 보기만 해도 이렇게 흐뭇하잖아. 시부모는 그때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뒤 시부모와 같이 술을 한잔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부가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예비 며느리 봐서 너무 기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어. 괜찮지? 네, 아버님. 저도 한두 잔 정도는 해요. 그래, 다행이네.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술의 힘이라도 빌려야겠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시길래 그러세요? 장남 결혼한다고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야. 내 말 이해하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께 손 벌릴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영식 씨랑 다 얘기했어요. 저희는 초가집에서 시작하더라도 꼭 저희 둘 힘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 부부죠. 처음부터 어떻게 다 갖추고 시작해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씩 채워가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부부끼리 의리도 다지는 거죠. 내가 정말 괜한 걱정을 했었네.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얕은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미안하네.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 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좋아요. 앞으로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예비 며느리한테 하나 배워가는구만. 그때 시부의 말에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먼저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아, 그랬어? 넌 벌써 팔부출이 다 됐구만. 이 사람이 그만큼 현명한 사람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봐도 합격이죠?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 항상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큰 환영을 받으면서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이 처가에도 잘하는 사람이라 저도 정말 시댁에 잘하고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저희는 형편상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지만 꼭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내가 노력할게. 여기가 뭐가 어때서 이만한 집도 없는 사람들 많아. 우리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살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만 행복하고 편하면 되잖아. 정말 고마워.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당신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들 한 명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평온했어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시모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헬미가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아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시모는 처음 생긴 손자를 누구보다 예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댁에 가면 시모가 저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넌 좀 쉬어라. 방에 가서 눈 좀 붙여. 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남자애라서 무거워요. 제가 볼게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내가 사남매를 키워낸 사람이야. 눈 감고도 보니까 내 걱정 말고 얼른 가서 쉬어. 이럴 때 엄마도 쉬어야지. 내 말대로 해. 얼른 가서 좀 쉬어. 제가 난감한 데 서 있으니까 남편도 저를 재촉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가서 쉬어. 내가 엄마 돕고 있을게. 당신 혼자서 평일 내내 바빴잖아. 나도 교대 근무라 당신 자주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럴 때 내가 나서야지. 그래? 그럼 나 조금만 쉬고 있을게. 어머님 감사드려요. 저는 시모의 배려에 그때만 해도 시댁에 가면 편히 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댁에 가는 게 싫다거나 불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시댁을 친정 가는 것처럼 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동서였어요. 두 명의 시동생 중에서 둘째 시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막내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막내 동서는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 다 모였을 때 막내 동서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은 아들 어린이집 어디로 보내세요? 아, 우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 출퇴근길에 등하원 시키기도 편하고 집이랑 가까워서 편하더라고. 근데 동서, 벌써 아이 계획 세우고 있어? 전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 준비해 둘 거예요. 근데 형님은 아파트 단지가 어디신데요? 아, 저기 길 건너 사거리에 있는 땡땡 아파트. 땡땡 아파트요? 거기 임대 아파트 아니에요? 맞아. 왜? 아, 요즘 애들 사이에 아파트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서 사세요. 설마 거기서 몇십 년 살 계획은 아니시죠? 어디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크고 있어. 그러니까 동서가 그런 말 해준 건 고마운데 괜한 말은 삼가해줘. 형님, 진짜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제가 괜히 이 동네에서 대장으로 불리는 아파트에 사는 줄 아세요? 아파트 브랜드가 명함이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어른보다 애들이 더 귀신같이 알아요. 얼른 집부터 이사하세요. 맹모 삼천지교 모르세요? 빨리 옮겨야 된다니까요. 임대 아파트에서 애들 이상한 물 들기 전에 어서 이사하세요. 저는 막내 동서의 말에 기분이 확 나빴어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우리 딸이 대체 무슨 물이 든다는 건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막내 동서는 집안도 잘 살고 막내 시동생도 대기업에 다녀서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막내 동서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야말로 얼른 이사해. 거기에 계속 살다간 미래에 태어날 조카가 더 이상 물에 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 잣대가 있다고 해도 부모라면 아이한테 올바른 잣대를 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사만 한다고 애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아? 동서야말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뱁새요? 아니, 지금 저한테 뱁새라고 하셨어요? 왜 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도 이상하게만 생각하세요? 동서, 성인이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서 말해. 어린애들 두고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서 같은 학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야. 정말로 아이 잘 키우고 싶으면 그 생각부터 고쳐. 저는 동서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가 저를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저 방금 다 들었어요. 저번엔 저한테 그러더니 이번엔 형님한테 그러네요. 뭐야? 동서한테도 그랬었어?
저번에 저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니 오래된 아파트에서 왜 사냐고 그랬다니까요. 뭐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저도 말 조심하라고 했죠. 아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빵빵한 친정 믿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건물주래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이사를 장난감처럼 말하죠. 참아, 정말 말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 우리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둘째 동서도 저와 비슷하게 막내 동서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처음에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내 동서 행동은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특히 임신했을 땐 시댁에서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어요. 시댁에서 다 같이 삼겹살을 먹기로 했었는데 막내 동서가 갑자기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기 먹는다고 하셔서 왔는데 삼겹살이었어요? 그래, 왜 그러니? 뭐 문제 있냐? 저 임산부예요. 최고급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싸구려 돼지를 어떻게 먹어요? 뭐? 싸구려 돼지? 막내 동서의 말에 온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다 못한 신우가 동서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싸구려 돼지라니. 제가 원래 돼지 냄새 나는 거 못 먹어서 그래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먹을 건 사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동서, 저번부터 보니까 위아래도 없이 말 막 하는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입으로 먹는 건 조심하면서 말이나 행동은 전혀 조심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어머, 저 임산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급만 먹어야죠. 전 원래도 소고기만 먹고 컸어요. 아무리 말해도 막내 동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때 막내 시동생이 일어나서 동서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내 입으로 말도 못해? 나 돼지 못 먹는다니까. 당신 당장 따라 나와. 아버지, 저흰 이만 가볼게요. 편하게 드세요. 결국 막내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나가면서 조용해졌어요. 정말 막내 동서는 입만 열면 집안에 분란을 만드는 제조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실래요? 그럴까? 그래, 한잔 하자꾸나.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면 예민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다 모성애래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괜찮으니까 어서 먹자. 그렇게 결국 막내 동서가 시댁을 나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한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소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올케가 시댁은 빌라 산다고 무시하겠어. 말하는 거 보면 사는 집 딸이라서 그런가 사람을 평가한다니까. 나중에 태어날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러자 시모가 그런 신우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냅둬. 저것도 다 한때다. 살아보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겠지. 저런 건 스스로 깨우쳐야 알아. 옆에서 백날 떠들어봐. 속이의 경일기야. 그리고 임산부니까 그냥 냅둬라. 한창 예민할 때잖아. 그래도 네가 한 소리 했으니까 알아듣겠지. 가만 보면 습관이야. 사람이 말할 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니까. 괜히 집안에 싸움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겠어. 근데 오늘은 올케가 너무하긴 했어. 아빠 성의가 있지. 어떻게 저딴 말을 해? 애 낳고 철드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시모는 그때만 해도 신우한테 집안 싸움 만들지 말라면서 말리셨어요. 아무래도 막내 동서가 부유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곱게 자라서 철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뒤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내 동서도 스스로 깨우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족들의 기대에도 막내 동서는 변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막내 동서가 출산한 후에는 이상한 고집만 더 늘어갔어요. 막내 동서가 딸을 낳았는데
시댁에 시부모를 뵈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동서 딸이 이유식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점심쯤 되니까 막내 동서가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서, 벌써 가려고? 좀 있으면 이유식 줄 시간인데 먹이고 가는 게 편하잖아. 집에서 먹이는 게 편해요. 우리 딸이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 데서나 못 씻어요. 이유식 먹이고 나면 세수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씻겨요? 왜? 여기도 물만 잘 나오는데? 형님, 요즘엔 수돗물도 못 믿어요. 다 필터 끼워두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딸은 그렇게 막 못 키워요. 저는 막내 동서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더 말해봐야 뭐하나 싶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육아는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얼른 가서 이유식 먹여. 애기 배고프겠다. 왜요? 형님 화나셨어요? 내가 왜 화가 나? 동서 마음대로 하라니까. 저 지금 가면 제 욕하려는 거 아니에요? 괜히 지금 가는 것도 찜찜해지는데요. 그때 막내 동서 말에 저는 기가 찼어요. 대체 저한테 어쩌라는 건가요? 간다고 해서 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가면 욕할 거냐는 막내 동서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순간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동서가 간다고 해서 형님이 가보라고 한 건데 어떻게 그런 말까지 나와? 이거 보세요. 형님까지 나서서 저 몰아세우잖아요. 이게 몰아세우는 거라고? 네.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큰형님이랑 둘이서 짜고 저 소외시키잖아요. 제가 이래서 오래 있기 싫은 거라고요. 그 순간 막내 동서의 말에 모두가 벙쪄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막내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편하게 애기 보라고 한 소리야.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도 너무 서운하다고요. 이만 가볼게요. 제가 더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더니 막내 동서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시부모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기가 찬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시부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 한번 힘들게 키운다. 아이고. 정말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막내 동서가 아이한테 엄청 유별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중립을 지키던 시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시부 생신이라서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막내 동서가 안 오는 겁니다. 심지어 막내 시동생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애랑 같이 온다고 늦나 봐요. 제가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따로 왔거든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막내 시동생을 말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뭘 또 전화를 해. 오고 있겠지. 괜히 전화해서 마음 급해지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 그래도 아버지 배고프실 텐데 제가 얼른 전화해 볼게요. 아유, 괜찮다니까. 네 아버지도 가만히 계시잖아.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막내 동서만 30분째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미리 와 있는 건 고사하고 지각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먼저 전화해서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잠시 뒤 막내 동서가 아이를 안고 오는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늦었죠? 죄송해요. 아버님 생신인데 제가 대충 올 순 없잖아요. 신경 써서 온다고 좀 늦었어요. 오래 기다리신 건 아니죠? 그러자 시모가 막내 동서를 보면서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맨날 먹는 밥인데 한 끼 좀 늦게 먹는다고 안 굶어주고 이제 슬슬 배가 고프네. 어서 앉아라. 우리 막내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우아할까? 화장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애 엄마가 너무 예쁜 거 아니니? 정말요?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가까워진 시모와 막내 동서를 보고 의아했어요.
그때 남편이 막내 동서를 보면서 못마땅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씨,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줘.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해? 벌써 40분이나 늦었잖아. 제가 좀 늦긴 했어도 저만큼 아버님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약속 시간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런데 사람이 기본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빌라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거 걱정스러워서 아파트 해드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순간 막내 동서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자 시모가 막내 동서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봐라. 부모 아끼는 마음은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어제 우리 막내 며느리가 나한테 빌라 사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어찌나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 너희들 중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사람이 이래야지. 부모가 눕고 자는 자리 신경 쓸 줄 알아야지. 시모는 갑자기 막내 동서 편을 들면서 저희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알고 보니까 동서가 시모한테 아파트를 해준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말도 시부생신해하면서 시모가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모는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시부생신인데 막내 동서한테 고기를 놔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좀 먹어봐라. 애기 엄마 많이 먹어야 힘을 쓰지. 어머님, 저 많이 먹고 있어요. 어머님도 좀 드세요. 넌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널리. 아주 하나를 주면 열을 주려고 하네. 이게 다 어머니께서 절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막내 며느리 덕분에 산다. 시모는 입이 귀에 걸려서 막내 동서 옆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부가 시모를 보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당신 그만 좀 해. 애들 앞에서 왜 그래? 보라고 해요. 난 미운 놈들 떡 하나 안 줘. 이렇게 내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좋지.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다 능력껏 하는 거지 왜 그래? 당신이 그런 말하면 애들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시부는 그래도 중립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시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황당한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워킹맘이라서 정말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퇴근하고 겨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시간 좀 되니? 급한 일 있으세요? 제가 요즘 회사 다니면서 애 보느라 힘들어서요.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하여튼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다 틀렸네. 개똥이요?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넌 맞벌이까지 하는데 아직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열심히 살면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막내 동서 좀 보고 배워봐. 영리하게 돈 벌고 살자 너. 요새 피곤해 보여서 너한테 애 좀 맡겨놓고 좀 쉬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다 틀렸구만. 어머님, 막내 동서가 영리하게 돈을 번다고요? 물려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사는 게 영리하게 버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돈을 못 버니까 힘든 거야. 아유, 됐다, 됐어. 말을 말자.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막내 동서가 아파트를 해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동서도 그 당시에 시모한테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설 명절이었는데 저와 둘째 동서는 미리 시댁에 가서 시장도 보고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동서가 안 오길래
저는 막내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동서를 보면서 물었어요. 막내 동서한테 전화 온 거 있었어? 왜 안 오지? 전화 온 거 없었어요. 저녁에 오려나 모르겠네요. 저와 둘째 동서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시모가 와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설 음식 그게 뭐가 힘들다고 막내까지 부르려고 그래? 그냥 둘이서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은 다 같이 해야죠. 그리고 동서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시모의 말에 저와 둘째 동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저랑 둘째 동서 시모랑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날은 신우가 일이 있어서 신우도 늦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하고 나니까 신우보다 더 늦게 막내 동서가 오는 거예요. 마침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왔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뻔뻔하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형님, 제가 너무 늦었죠? 와, 이거 다 오늘 하신 거예요?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과음했더니 속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잘 됐다. 잘 먹을게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기가 찼어요. 그 순간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동서, 오늘 같은 날엔 빨리 와야지. 제일 늦게 나타나서 과음해서 속이 안 좋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 왜 저한테 화풀이세요? 누가 사서 개고생하래요?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 거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너 말 다 했어? 진짜 내가 동서랑 잘 지내보려고 해도 안 되겠네. 대체 사람이 왜 그래? 말 한마디라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쩌면 그래. 진짜 더럽게 꼰대같이 구네. 돈이 없으니까 손발이 고생하지. 그러니까 누가 거지처럼 살래요? 뭐야? 너 진짜 오늘 해보자는 거야? 말 다 했어? 정말 막내 동서의 말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막말을 내뱉는 막내 동서랑 시댁에 왔다는 것도 있고 한바탕 하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밥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아, 그만들 못해? 왜 큰 소리를 쳐? 너 지금 막내 며느리 몰아세우는 거야? 저는 시모가 저한테 숟가락을 던졌다는 사실과 저를 다그치는 말에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누가 너 보고 억지로 일하라고 그랬어? 왜 엄한 사람을 잡어? 지금 막내 동서 속 안 좋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내? 와, 술 마신 사람 배려까지 해줘야 하나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막내 동서가 한술 더 뜨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정말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동안 형님이 저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오고 싶지 않았지만 온 거예요. 그냥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절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형님이랑 둘이서 제 욕까지 한다니까요. 형님 때문에 저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이젠 불면증도 생겨서 저 약까지 먹어요. 막내 동서가 갑자기 울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저는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목소리로 막내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동서, 왜 없는 말을 해? 내가 언제 괴롭혔어? 괴롭힌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걸 정확히 짚어주는 거잖아. 이것도 내 역할이야. 너무 억울해서 동서한테 말했더니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밥숟가락을 던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시모를 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야, 너 그만 못해? 넌 형님이 돼가지고 막내를 감싸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다 지적하고 사람 무안을 줘?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랑 둘째랑 붙어서 막내 며느리 괴롭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지금 저한테 숟가락 던지신 거예요? 그래, 던졌다. 왜? 너 그러다 시엠이 한 대 치겠다. 아주 어디서 말대답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정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둘째 동서가 나서서 시모한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상황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셔야지. 왜 한쪽 편만 드세요? 어머님이 자꾸 막내 동서 편만 드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숟가락을 던져요? 동서가 아파트 해준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둘째 동서가 말하니까 신우도 참다 못해 시모한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딸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엄마가 중간에서 옳고 그른 걸 안 잡으니까 세원이가 나서는 거잖아. 왜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세원이가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모는 신우이까지 나서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 순간 남편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상황을 물었고 신우가 전부 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완전히 열이 받아서 시모한테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내 아내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사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 못 버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 나를 바로잡는 사람도 아내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고 돈 없다고 이렇게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요? 화를 내던 남편은 밥상까지 엎어버렸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고 그 순간 남편은 막내 시동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넌 네 마누라가 집구석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었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분탕질한다더니 네 마누라가 딱 그 꼴이네. 형, 진짜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도저히 바뀌질 않아. 그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난 너까지 꼴 보기 싫어. 인간들 다 끼리끼리야. 알아? 그 순간 남편이 시동생 뺨까지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남편을 붙들고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때리지 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술 마시고 미쳤었나 봐. 그만해라. 그러자 시부가 그런 시모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집안꼴 잘 돌아간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막내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형님들이 너 미워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했겠어? 네가 한번 말로 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말한 거잖아. 지금 이 상황 어쩔 거야? 시부가 역정을 내면서 소리쳤어요. 완전히 설에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때 남편이 시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진짜 오늘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일 제가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맏며느리 장남 찾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남편과 같이 시댁을 나왔어요.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잘 지내보려고 한 건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그 후 둘째 동서도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막내 며느리만 시댁과 연락하고 다 연락을 끊은 거죠. 그동안 시모의 차별로 저도 둘째 동서도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동서는 그때 시댁을 나오면서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형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명절 보내고 싶지 않네요. 아마 며느리 둘 잃으신 걸 후회하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형님도 소리치고 나가던데요. 우리 그냥 더러운 걸 보지 말고 살아요. 알고 보니까 신우인 형님도 시모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새언니 같은 사람들 없어. 가난한 시댁 한 번도 무시 안 하고 얼마나 솔선수범했는데 제사 명절 이렇게 다 챙기는 사람들이 어딨어 요즘에. 막내 너 앞으로 이럴 거면 집에 오지 마. 알았어? 네 누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억울하다는 듯 땅을 치며 말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새끼들도 모자라서 며느리들까지 시애밀 잡네 잡어. 그래,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 정말 이날 이후로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 갔고 남편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막내 시동생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모한테 집을 해준다는 말도 입 바른 소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둘째 동서를 이겨먹으려고 간사한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애가 커갈수록 점점 애는 뒷전이었고 막내 동서는 동창이랑 바람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도 가관이었대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막내 동서가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줌마, 그걸 믿었어요? 아휴, 참 순진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몇 억짜리 아파트를 덜컥 누가 줘요? 그냥 형님들 한번 골탕 한번 먹이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요? 이혼하면 어차피 남남인데 이제 잘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사세요. 시모는 정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 이간질하던 시모 행동을 떠올리면 기가 찼습니다. 심지어 막내 동서는 술만 마시면 그렇게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했어요. 결국 상황이 파국이 되니까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애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이제 우리 감정은 풀고 좀 보고 살 수 없겠니? 아니요. 저는 바로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도 불편하네요. 끊겠습니다. 애미야. 시모는 애원하며 말했지만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지만 사람끼리 진정한 사과를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쌍욕을 하고 숟가락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유튜브 사연이기 때문에 글에다 담지 못한 것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둘째 동서도 시모의 전화를 받았지만 당장은 못 가겠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며느리들이 쌓인 게 많았던 겁니다. 남편들은 시댁에 왕래하고 있지만 며느리들은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가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게 마음이 풀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받은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막내 동서가 우리 조카도 버리고 가서 막내 시동생이 혼자 조카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모가 조카를 대신 봐주는 시간이 많은데 신우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내가 얘를 어떻게 보니. 늙어 빠져가지고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엄마가 엄마 발등 찍은 거야. 누굴 탓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시모의 말년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돈만 쫓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한 번 떠난 사람 마음은 잡을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 내 마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나 가족이 있다면 더 아껴주셔야 해요. 모든 관계는 서로 노력할 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모두 좋은 관계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